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 문제 좀 네. 지금부터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을 보면,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던가요? 자녀가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입니다. 네, 거의 20살 가까이 됐다. 예, 그러니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 그게 첫 번째로 들리고. 네. 네, 그럼 이제 4세 승계는 하지 않는다. 예, 3대 자신에게서 끝난다. 네. 자신의 자녀에겐 주지 않는다. 자녀들은 그냥 소유만 한다, 선진국처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조. 예, 그 무노조 경영이 삼성의 모토였는데요. 그랬죠. 이제 네. 무노조 경영은 끝났다. 노조 와해 공작에 대한 사과도 하면서 네. 앞으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네.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의 노조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하면서 그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삼성의 연루, 특히 그 이제 그 최서원 씨 그 모녀에게 말을 준 게 뇌물이냐 아니라 2심에서 아니다고 했다, 대법에서 아니다, 네. 그건 뇌물 뇌물이다. 같다. 네. 이렇게 파기환송을 했고 그 파기환송심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법에서 판사가 그랬죠. 네. 이런 어떤 준법 감시 제도. 기구를 만드는 게 네. 어떻겠느냐라고 조언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 조언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지상 최대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를 재수감될지 수밖에. 모르는 재벌 총수에게.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원이 넘는 뇌물죄가 대법원에 사실상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걸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했던 시점인데 네. 마침 거기에 맞춰서 재판부에서 이런 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물론 뭐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연호는 한 가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게 미국 같은 곳에서 나온 건데 네. 거기에 전제는 소유하고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소유주가 경영을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그럼 맡긴 경영진에서 혹시라도 위법행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두고 경영진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삼성이 문제가 된 건 뭐죠?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위법행위를 하는 걸 누구에게 감시를 맡긴다는 게 사실은 좀 어색한 거죠. 어찌 네. 보면. 그래서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이제 파기환송심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지난 93년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 피고인인 이재용 부회장과 동갑일 때 아버지는 이건희 회장이 그때 독일에서 이제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는데 당신은 앞으로 삼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러면서 첫 공판의 얘기를 꺼냈고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덧붙인 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도 위축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사실 재판에서 나오기에는 참 그러면서 준법 감시 제도를 언급을 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왜 나왔냐면 과거에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뭔가 정권의 회유나 압력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런 권력에 굴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기업 내부에 대해서 감시 제도를 할 거냐 하면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한번 참고해봐라. 굉장히 자세한 안내를 한 겁니다. 언론적으로 보면 판사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당신이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이런 제도 한번 해보면 어떠세요? 라고 조언이나 뭐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가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 파기환송심의 그 판사는 왜 이런 걸 조언했을까? 어찌됐건 그러자 삼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법감시위를 만듭니다. 거기에 지난해에 만들죠. 어떤 분들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볼까요? 구성이 됐는지. 아직 잠시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7명인데 대부분 법조인입니다. 위원장이 김지형 검사 전 대법관이었죠. 이제 법조인이고요. 7명이 이제 다 대부분 법조인 출신. 봉욱 차장검사까지 맞습니다. 대검 차장검사까지 했던 봉욱 변호사도 들어있고요. 지금 한 명이 빠져서 6명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삼성 측에서는 이제 전 미전실 임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준법감시위원회가 올 3월에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 반성과 사과를 선언하라라고 3월 11일에 권고를 했어요. 한 달 내로.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였는데 이때가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일 때입니다. 삼성에서는 한 달을 더 달라. 5월에 하겠다. 준법감시위회 회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늘이 원래 2시에 정례회의가 열려서 저 내용이 오늘 저녁에 속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올 중요한 내용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 반성, 사과, 이 선언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건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잘했다 그러겠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재판부가 이렇게 양형의 참작이 될 만한 예컨대 어떤 변호사시니까요. 네. 어떤 피의자가 있는데 이런 걸 가져오면 예컨대 반성문 써오면 제가 형을 좀 낮게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재판에 있습니까? 힌트를 주는 경우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재량권 범위 내에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궁금하다 해명해봐라라는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양형에 관한 사유는 유죄를 전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을 깎아준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고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제 특검팀에서는 아니 이거 이 양형 사유로 이 참작 사유로 삼으시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양형 자료로 삼으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다가 다시 이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제대로 이행이 되면 양형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또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러자 통상적인 박영수 특검은 이 재판을 저 판사에게 못 받겠습니다. 기피 신청을 했죠.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아져서 다시 대법원에 다시 한번 이 재판부를 이 재판하는 게 맞는지 이 봐달라고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아직 안 났습니다. 네. 정치권의 반응 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의 반응이 엇갈리는데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용진 의원의 반응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어제 선언을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얕은 눈속임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새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한 그 시간 강남역 철탑에서 78일째 농성하던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가 세 번째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삼성그룹과 대한민국 기업 경영의 새 출발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첫 출발과 일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래 이게 면죄부 받기 위한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이실직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질 거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없습니다. 현재 불법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 없는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입장문이 된 거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교체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입장에서 덕담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에 좀 무게를 둬요. 아까 이제 이례적인 재판부의 권유다라고 양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제 사과문을 들으면서 제일 좀 심각한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경영권 승계 문제를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에버랜드와 삼성 SDS 얘기를 해요. 이건 선대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건희 회장 때 일이에요. 지금 재판의 현안은 뭐냐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됐고요. 그 사이에 지금 삼바라고 우리가 부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끼어 있습니다. 별건의 재판으로. 이걸 언급을 했어야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뭘 잘못했는지 이실직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뭐냐면요. 4대 경영 끊겠다고요. 지금 자제가 2분 있는데 이들이 성인이 돼서 경영자가 되려면 10년, 20년 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2030년, 2040년에 4대 세습 경영 봐야 됩니까? 지금 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글로벌 컴퍼니 기준으로는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젊은 총수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삼성은 경영과 소유를 20, 30년은 최소한 더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듣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혐의를 좀 볼까요? 삼성이 지금 재판에서 받고 있는 뇌물. 혐의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시겠지만 저 국정농단 사건 있죠. 최서원 모녀에게 이제 또 저기 재단에 출자를 했다. 출자하면서 그 이제 뇌물 혐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으로 이게 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죠. 벌써 소환 일정이 나왔죠. 소환 이제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에 소환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확인된 건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서 그래야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기업 가치가 양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한쪽을 좀 끌어올려놔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산은 근데 훨씬 고평가를 받는 기업이었으니까 그럼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에
이 기업 가치를 서류상으로 올려놨다라는 그렇죠.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니까 그러니까요.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뻥튀기 되면 제일모직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모직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합병을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1대1 합병처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거였죠. 그렇지 않으면 차액만큼을 물어주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적어도 3조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는 거거든요. 기소가 아직 재판에 넘겨집니까? 아니요,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조사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임직원만 지금 10여 명이 지금 걸려 있죠. 네. 알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제 그 재판부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대법원에서 봐야 하고. 사실 대법원에서 봐야 되고 재판 자체는 무르익었고 양형 기준과 관련된 이제 준비위원회가 나왔기 때문에 거의 결론은 나왔다라고 보이는데요. 기피 신청이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언제 정해질지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또 이제 어차피 삼성 가니까 동생이죠, 이부진 이혼 소송에서 기피 신청이 한번 들어갔을 때 대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지만 안 받아들인 결정을 할 때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때까지 파기환송심 언제 열릴지 모른다 이 말씀. 그렇죠. 그러면 그래야 다시 재판이 열리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 분명하게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감옥에 가야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론도 있고, 법리라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리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사가 과제를 내줬고 이 부회장은 성실하게도 과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판결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유죄 취지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양형의 문제예요. 딱 한 가지예요. 집행유예로 구속되지 않느냐, 아니면 법적 책임을 지고 구속되느냐. 이게 지금 이 혐의 내용으로 보면은 구속이 명백한 범죄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법 판단은 그렇죠. 숙제를 풀었기 때문에 만약 집행유예가 나오면 재벌 봐주기가 21세기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